소시오탕입니다. 묵묵부력 음식. 자, 말 그대로 묵묵부답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죠.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환자들 중에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입맛이라고는 없다. 입에 탁 넣으면 모래 씹는 기분이다. 인생에 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묵묵부력 음식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입을 다문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소시오탕에서 묵묵부력 음식은 소시오탕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흉엽 사이에 여기에 습담으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위가 간 부위도 되기도 하고 소화기 부위, 저는 중초라고 흔히 잘 부릅니다만 소화기 부위입니다. 여기가 수기가 딱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장 활동이 갇혀가지고 정체가 됩니다. 위 활동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거기에서 체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입맛이 없는 걸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뚝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이 묵묵부력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이미 이제 입맛이 상했어요. 기운이 움직임이 없어요. 이 움직임을 주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약은 무엇이냐? 제가 써보니까 반화입니다. 반화. 왜? 수기로 인해서 막혀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막혀서 이렇게 딱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반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한다면 인삼, 조금 더 더한다면 생강,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시오탕 같은 경우에 체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래 딱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배탈이 났대요. 배탈이 났어. 그래서 응급실을 가든 뭐 한의원에 오든 이래 뭐 어떻게든 치료를 했어요. 딱 그 불편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평소보다 좀 덜 적게 먹고 좀 뭐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점점점 이제 더 시간이 가면 아예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시오탕의 묵묵부력 음식입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반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반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환자들이 많거든요. 환자가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문제냐면 환자들은 이게 이제 만약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이게 위가 문제가 됐구나, 내가 뭔가 탈이 났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갑니다. 참 삶이 야속하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일을 가야 된다든지. 자, 이래 보세요. 체하고 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동을 하는 일입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 몸을 쓰다 보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픕니다. 그래 자기는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허기를 느껴요. 그러면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환자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입맛이 좋냐 허기지냐 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를 눌러보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주의하시고, 자, 이런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위가 흉협 사이가 거기 기운이 막혀가지고, 습담이에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타난다는 거죠. 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액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삼을 씁니다. 감초도 쓰고 생강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메가를 사랑합니다. 메가. 사랑하는 약이 많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약은 양약보다 효과가 확실한 거. 저는 바나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싼 약인데 효과가 좋은 거. 요거는 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들 같은 경우에 입맛 까다롭고 하면 쓴 약 못 씁니다. 오수유 같은 건 못 써요. 그런데 메가는 달달합니다. 남녀노소 좋아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액이 마른 경우에는 메가를 주로 쓰는데 여기 이제 교이가 들어가죠. 교이 소건중탕에. 그래서 소건중탕 같은 경우에도 배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복통이 좀 사라져요. 그런데도 밥이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건중탕 같은 진액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아직 여기가 이제 염증 반응이 나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위에 수기로 인해 가지고 토하고 뭐 이렇게 되는 아직 수기가 남아 있어요. 수기가 남아 있고 위는 토하든 뭐 하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딱 음식을 못 먹습니다. 바나를 써가지고 기체를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수기로 인해 가지고 정체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바나도 수기를 없앱니다만 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념해 두시고 여기에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다 보면 사람이 지칩니다. 지쳐요.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지칩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기운을 좀 보충해야 돼요. 인삼도 좋지만 이럴 때는 만약에 땀을 흘린다 이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황기를 써야 됩니다. 황기. 그래서 보중이끼탕이 여기에 대표적인 적응 케이스입니다. 보중이끼탕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기운 소모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탈진하는 거죠. 탈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밥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허덕허덕 위는 안에 허덕허덕 하는데 기운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요. 그런 과정이 지나서 오면 구별이 안 됩니다.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환기는 땀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기력이 어떻느냐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기력 떨어집니다. 못 먹으면 기력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의학이 참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 잘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고 집요하고. 저는 좀 덜렁대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이 실력이 좀 늘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자, 신번 보겠습니다. 신번 희구. 신번 마음이 번하다. 번은 뭐냐면 깝깝하고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번이라는 건 어떤 부위든 깝깝하고 답답하다는 부위입니다. 근데 신번이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수기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혈 자체가 잘 안 돌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비돼도 답답하죠. 이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가슴이 뭔가 답답한 경우를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번하고 흉만 자체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번은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지만 제가 약재를 가지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심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 황련을 씁니다. 황련. 도라이. 이런 표현 쓰면 되나? 도라이. 점점 광증으로 가는 또라이. 에너지가 좋은 양인들, 양적인 사람들, 그럴 때는 심장에 이 삿된 열을 꺼야 됩니다. 그거 이제 황련만한 게 없습니다. 황련악교탕, 불면증으로 좀 더 간다면 이렇고요. 황련탕, 이게 중초가 막히는 게 함께 나타나는 거고요. 흉부 쪽에 기운이 막혀서 그런 경우에는 소화흉탕, 다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자. 치자는 이 열이 좀 갇히는 건데 황련하고 차이는 뭐냐면 황련은 사람이 확실히 좀 에너지가 있어요. 지 성질로 어이구 저 성질 봐라 성질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치자는 이 약이 좀 풀어주는 약이거든요. 사람이 꽁합니다. 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꽁해가지고 제가 흔히 예로 들 때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어머니와 그 윗세대 그 여성분들은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했어요. 사회 전체가 남자를 좀 우선시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러니까 자꾸 참다 보니까 열로 인해 가지고 막 위로 열도 뜨고 합니다. 답답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꿍해져 있는.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이 열을 풀어주면서도 이게 좀 진액이 있어요. 진액이 있어가지고 좀 열로 인해서 진액도 좀 풀어주고. 아무튼 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 다 열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와 저거는 이 황련은 정말은 한 대 좀 때려야 되겠는데 저는 말로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뭐 겉으로 둘 다 열이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사이코로 갑니다. 사이코로 가는데 이거는 답답 열로 얼굴도 붉어지고 열도 나고 합니다만 이게 좀 이거는 사람 자체가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좀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정들이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어디 이제 보면 이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치자가 술 해독하는 게 아니고요. 치자로 술 해독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보통 치자시탕 뭐 인진호탕 가지고 막 그런 설명을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만 대황 드셔보세요. 대황 먹으면 똥 나가면 술 다 깹니다. 주변에 똥 잘 산 사람 있죠. 술 먹었는데 숙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보면 똥 잘 쌉니다. 다음날 똥 한번 뿡 하고 나면 다음날 또 술 먹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똥을 잘 못 싸게 되면 술 먹고 나면 토하고 이러면 똥 잘 안 나옵니다. 토하는데 무슨 똥이 나옵니까? 차라리 설사라도 넣으면 술 깹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자 할 때에 제가 진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자꾸 심장 쪽에 뭐 스트레스를 받든 뭐 외부에 어떤 억압이 있든 이러면 이 허번증이 생깁니다. 진액이 말라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도 열을 보지만은 감초는 진액이 더 우선이에요. 달달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초는 이제 그런 됐습니다. 사실 백호탕에서는 감초의 역할이 조금 떨어져요. 석고가 있는데 뭐 지모와 석고. 그래서 조금 얘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사심탕에서도 원래 사심탕에 보면 황련이 들어갑니다. 황련도 들어가고 하지만
일반 반환사심탕에서 감초사심탕으로 이제 감초를 증량하는 경우를 보면 이 허번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때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신번에 의한 경우는 백호탕이라든지 사심탕에서 감초를 올려 쓰는 경우라든지 승기탕에서 감초의 역할을 좀 하는 그런 표현에 보면 신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쇼탕 얘기 나옵니다. 중추에 수기가 막혀가지고 흉엽간이 수기로 인해 막히게 되면 이 막혀서 이 양기가 제대로 못 내려가요. 그러면 자꾸 여기 열이 갇힙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이 갇힌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소쇼탕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시오게지 건강탕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 소쇼탕은 10번 정도 나오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